반도체 내의 순환매를 보시게 되면 대용주 다음에 오르는 게 장비 업체들이죠. 근데 장비 업체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게 그 다음 타자인 소재 업체입니다. 여러분, 코스피 지수가 오늘은 조정을 좀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뭘 특별히 잘못하거나 기업 펀더멘털이 흔들리는 건 아니고요. 외생 변수가 좀 많죠. 그동안 과속했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고 이럴 때 이제 고민이 돼요. 그럼 난 주식을 수익 많이 받는데 팔아야 되나? 이제라도 못한 나는 지금 올라타야 되나? 투자자들 고민이 계속될 그럴 시점입니다. 업종은 내가 철석같이 믿고 있던 그거 맞나? 요거 고민되시죠? 이 불안감 좀 해소하고 갈 수 있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강재헌 부장이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야, 오랜만입니다. 맞습니다. 네, 목소리가 잠겼었는데. 그러니까 해 바뀌고 나서 처음 뵙는 건데 아니 연초에 장이 이렇게 좋을지 증권사 계시는 분들끼리는 다 알았어요. 연초 불장일지. 항상 이제 기술주들 중심으로 연초에는 불장이 연출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을 했었다. 이렇게. CES랑 JP모건으로 이어지는 그 흐름이 있으니까. 맞습니다. 근데 지수 상승이 5,000피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데 코스피 상장 종목을 분석을 해보니까 10개 중에 하나 이상이 최근 1년 사이 신고가를 썼대요. 이게 어디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그 가장 큰 동력은 세 가지 기둥으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코스피 비중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반도체 기업들이 역대급 실적이 나왔다는 점입니다. AI 산업의 폭발적인 성장으로 HBM 수요가 급증하면서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가 지수 하단을 강력하게 밀어 올렸고요. 여기에 조선, 방산, 원정 등 이른바 신수출 효자 종목들까지 가세를 한 상황이죠. 두 번째는 정부가 추진해온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장에 안착을 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뭐 주주 환원 확대라든지 저 PBR 종목의 반등, 과거 소외되었던 금융과 지주사들 격 저평가 종목들이 신고가 행진에 합류하면서 지수 상승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습니다. 세 가지 기둥은요. 세 번째는 미국을 비롯한 주요국의 금리 인하 기조가 확실시되면서 네. 글로벌 유동성의 위험자산인 주식시장, 특히 신흥국 대장주인 한국으로 유입되고 있다는 점을 가장 강하게 들 수가 있는데 최근 6개월간 글로벌 주요 증시 상승률 30위를 보시게 되면 미국이 17% 상승하면서 30위, 일본이 27% 상승하면서 21위, 한국이 네. 몇 위였을까요? 우리나라 요즘 1등 아니면 안 하는데. 그죠? 당당하게 75% 상승하면서 전 세계 주요 증시 상승률 1위를 차지했습니다. 야, 굉장하네요. 이럴 때 우리가 또 과격한 표현 쓰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상승률로 압살했다 이런 얘기 이럴 때 쓰는 것 같은데 이제 상승 속도가 너무 빠르니까 현기증 난다 이런 반응이 있어요. 시장에서는 이거 속도가 너무 빠른데 이거 과열로 가다가 사고 나는데 이런 우려는 없어요? 저는 현기증이 전혀 안 나고 아주 소화도 잘 되고 아침마다 일어나기가 너무 좋습니다. 행복해요. 요즘 그렇죠. 매일매일 장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증권사 다니는 나 너무 칭찬해. 요즘 그렇죠. 그래요? 이게 너무 과열 아닌가 하는 본능적인 경계심이 드러날 텐데 하지만 지금 시장의 주류 시각이 이 상승을 이유 있는 리레이팅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과거처럼 유동성만으로 밀어 올렸던 과거 코로나 때 이런 거품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던 세 가지 기둥이 지수를 받치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이고 특정 업종에만 쏠리지 않고 상장사의 13%가 동시에 신고가를 썼다는 점은 상승 에너지가 시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이게 한국 증시가 너무 빠르게 오랫동안 우리 고생시켰던 게 다 올라가니까 그동안 우리가 너무 이 한 대에서 적응이 됐나? 소위 신협병에 걸려서 우리 그냥 이 대면대면하게 대하는데 너무 익숙했던 건가? 이런 생각도 잠깐 했거든요. 그래서 갑자기 잘해주니까 적응이 막 안 되고 대표적으로 SK하이닉스가 그런 주식이에요. 네. 와, 77만 원 선을 어제 터치를 했고 어제 삼성전자도 15만 원 하이파이브 했는데 외국인들은 살짝 팔고 나가는 것도 같거든요. 이게 손이 본격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아니면 잠깐 주춤하다가 다시 올라가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리스크에 의한 도망이라기보다는 단기 급등에 따른 이익 실현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덜 오는 업종들로 다음 타자로 옮겨가는 순환매의 정석이 가까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빠진다기보다는 옆으로 스테이블하게 음. 밀리거나 좀 이렇게 흐름이 지지부진하게 좀 슬로우하게 저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는 주가가 2월 달에는 좀 슬로우하게 움직일 거라고 가능성을 보고 있고 오히려 다른 여타 소부장, 반도체 소부장 종목이라든지 반도체 소재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못 오른 종목들이 더 아웃퍼폼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도체 업종을 크게 봤을 때 삼성하고 SK 하이닉스는 단기간에 워낙 많이 올랐으니까 옆으로 개걸음 걸을 수 있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네. 오르든 빠지든. 그러면 반도체 업종 전반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요 대장주 말고 소부장 쪽으로는 여전히 모멘텀이 살아있다 이 말씀이에요. 네, 특히 과거 코스닥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연초 기대에 대한 실적 전망치가 나오는 상반기 1분기 때 가장 주가 흐름이 좋습니다. 상대 보편적으로. 그래서 반도체 내의 순환매를 보시게 되면 대용주 다음에 오르는 게 장비 업체들이죠. 근데 장비 업체들도 많이 올랐습니다.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게 그 다음 타자인 소재 업체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사이클과 순환을 돌아갑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반도체 소재 업종들 중에서도 좀 중소형주들이 좀 의미 있는 상승이 나올 수가 있다. 최근에 일본에서 독점하던 소재였죠. EUV 블랭크 마스크와 펠리크를 삼성전자가 국산화를 성공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혜주들 좀 눈여겨 보셔야 될 것 같고 특히나 일본과 중국이 대립각을 점점 극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중국 내에서도 반도체를 워낙 많이 생산하기 네. 때문에 일본에서 독점해오던 이런 소재들 한국으로도 기회가 올 수가 있다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현 시점에서는 반도체 대형주보다는 반도체 소재주들이 주가 움직임이 더 빠를 수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많이 올라 있는데 반도체 대형주는 그럼 나는 포트폴리오에 없다. 이런 분들은 지금 그거 말고 한정된 자원이면 소부장으로 가시는 게 맞다. 이런 의견이신 거예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있으신데 오늘 좀 갑자기 밀려서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러면 이게 단기간에 끝나는 하락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올 때 일부 비중을 좀 축소하셔서 소부장 쪽으로 좀 옮겨 타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만약에 나는 반도체 쪽에 계속 얘기는 들었는데 못 탔어요.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현 시점에서는 대형주들은 많이 밀렸을 때 네. 조정이 어느 정도 깊게 나온 눌림목이 나왔을 때 SK 하이닉스 삼성전자도 조정이 한번 나오면 한 달 가까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좀 느긋하게 기다렸다가 네. 조정이 충분히 나온 다음에 매수하는 전략은 괜찮아 보인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많이 조정을 받는다는 게 몇 프로나 빠질 때 증권사에서 많이 조정받았다 이렇게 보세요. 가격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눌림목으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상당히 기간 조정이라고 하죠. 네. 기간 조정 겪은 다음에 5일선이나 10일선 눌림목까지 나왔을 때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가 반도체주가 살짝 숨고르게 하는 동안 오늘은 조정을 좀 받습니다만 어제까지는 로봇주가 날았거든요. 네. 로봇주 굉장히 좋았는데 현대차 그룹주가 동반 상승을 했어요. 우리는 이제 자동차 회사 아니다.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 그룹주 급등하는 요 분위기는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예, 휴머노이드 아틀라스가 CES에서 공개되면서 그 생산 인프라로서 실제 공장에 투입될 수 있다라는 증명을 해낸 거죠. 그래서 시장은 이제 현대차를 제조사가 아닌 테슬라와 경쟁하는 AI 로보틱스 대장주로서 재평가를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주가 움직임을 보게 되면 뚜껑이 열린 황소 같아요. 와. 단기 고점을 예측하고 차익 실현에 나서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닌 것 같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 현대차가 조정 나왔을 때 일부 물량을 털리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좋은 전략이 아니다. 왜냐하면 수익 실현을 할 타이밍은 변곡점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수급 전환이 이루어질 때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외국인의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하락을 하는데 거래량이 크게 터져야 되고 장대 음봉가가 나온다고 한다면 일단은 3분의 1 정도는 차익 실현을 하셔야겠죠. 하지만 오늘 같은 하락은 수급의 변곡점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현대차를 들고 계신 투자자들은 조금 더 랠리를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은 있는 분들은 좀 상대적으로 여유 있는 고민을 하실 텐데 현대차가 이럴 줄 몰랐어요. 작년에 내 기억에는 20만 원 초반이었는데요. 이런 분들은 아직 올라타지 못했다. 이런 분들은 어떻게 대응을 하시면 좋을까요? 저는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천장의 캡이 다 사라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매물 부담이 없는 거죠. 너무 오랜 기간 주가가
장기 조정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움츠린새가 멀리 날듯이 이러한 시세 진짜요? 흐름이 나올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덩치가 큰 애들은요 달리기 시작하면 멈추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가속이 붙는군요. 그렇죠. 가속이 붙는 거죠. 그래서 한 2월까지는 상승을 즐기고 2월 말 3월부터는 수급의 변곡점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주의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제가 작년에 출연했을 때 로봇 투자 많이 늘려야 됩니다. 맞아요. 라고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지금은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포트에서 일정 부분을 가져가야 됩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자, 그러면 포트폴리오를 가상으로 한번 구성을 해볼게요. 내가 국내장하고 미국장을 몇 대 몇으로 일단 그거부터 한번 정해볼까요? 미국장 30, 국내장 70. 7대 3인데 네. 그럼 그 7 중에 현대차 등의 이 로봇 테마가 있는 그런 주식은 몇 퍼센트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세요? 20%가 적당하다고 보고 전체의 있습니다. 20% 맞습니다. 정도? 네. 이런 것들 참고하시면 도움 될 것 같은데요. 팬들이 많이 오셨네요. 우리 정희님이 육회 상쾌 통쾌한 강 부장님 나오셨다. 맞죠? 육회 상쾌 통쾌? 맞습니다. 네, 요즘 기분 진짜 좋으시대요. 지금 옆에 계시는데 입꼬리가 승천하기 직전이에요. 근데 현대차 목표 주가를 52만 원까지 제시하는 증권사도 있어요. 뭐 지금 기세로 봐서는 머지 않은 것도 같은데 요 시점에서 가격이 또 고민이 된단 말이에요. 현대차 조정이 당분간 안 나온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이 높은 가격에 들어가시는 게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일단 대형주 중에서는 지금 로봇과 다른 게 이 종목은 대형주의 형님격인 로봇 종목이 되었죠. 그래서 덩치가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이 50만 원 돌파한 이후에 변곡점이 없다고 한다면 섣불리 매도할 필요도 없고 말씀드리고 다시 한번 그다음에 조정이 일정 부분 나와서 눌림목이 발생한다고 한다면 현대차 없으신 분들은 재진입도 가능한 시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로봇주가 지금 소형주까지 어제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다들 두 자릿수 상승폭을 며칠 동안 보였는데 로봇주는 그러면은 언제 팔아야 되는 거예요? 요거는? 제가 이제 작년 하반기랑 지금 비교가 약간 달라진 거는 뭐냐면 비중을 너무 많이 실을 필요는 현재는 없다. 왜냐하면 과거 그 메타버스 상승 나왔을 때 그 상반기 때 엄청나게 상승하다가 결국은 이런 종목들도 다 다시 한번 시세가 꺼지는 타이밍이 항상 왔거든요. 아마 1분기가 기점으로 기술주 중심의 상승이 지속되다가 2월까지는 상승을 즐기고 3월부터는 수급이 변곡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는데 공격적인 투자는 지금 아닌 것 같고 지금은 폴트의 일정 부분은 가지고 가되 조금 경계에는 좀 해야 될 타임이 온 것이 아닐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도 항상 상반기 때 강하게 상승했다가 1분기를 기점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경우가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조심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앞서서 다른 섹터에 대해서도 2월까지는 상승하는 요 흐름을 좀 즐겨 보시되 조심스럽게 이제 매도해야 된다는 사인들이 나오면 3분의 1씩 차익 실현하시는 거 어느 섹터에나 적용이 되는 그런 흐름인가요? 기술주 중심의 지금 주도 섹터인 로봇주와 반도체 대장주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올해 미국 증시에서는 스페이스X 상장이 시장에 돈줄을 어떻게 바꿔놓을 거냐 이거 진짜 큰 관심사인데 중국에서도 그래서 우리도 로켓 진짜 발사할 거다 이런 얘기 계속하는 와중이고 국내에서도 하다못해 왜 스페이스X 쪽에 투자를 했다고 하는 증권사의 주가까지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 보면 산업 전환의 국면에 접어드는 건지 아니면 일론 머스크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우리가 또 휘둘리는 건지 좀 궁금한데 우주산업 올해 전망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예, 최근 우주항공의 관련주 급등세를 보면 주식 포트에 우주 관련주 정도는 하나 정도는 담아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시장에서 심심치 않게 들리고 있고요. 네. 그런데 로봇주들처럼 주구장창 오르는 게 아니라 우주 관련 종목들은 눌렸다가 상승하고 눌렸다가 전고점을 돌파하고 이런 상승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야말로 눌림목 때 매수하신 전략이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단순 테마를 넘어서서 포트에 우주 관련주 한 종목 정도는 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스페이스X 상장이 앞두고 있습니다. 빠르면 올해 3분기 때 스페이스X가 상장이 될 텐데 그러면 이 우주 산업이
단순히 꿈에서 돈으로 바뀌는 역사적 변고점이 됩니다. 그러면 그동안 베일에 쌓여있던 우주 기업들의 몸값을 제대로 측정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국내 우주항공 우주 관련 종목들이 단순 기대감을 넘어서서 실질적으로 밸류에이션을 재평가받을 수 있는 타이밍이 올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을 놓고 봤을 때 우주 관련 종목들 눈여겨봐야 됩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뭐 구체적인 종목을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항상 국내장에서 우주 관련 종목을 투자할 때 어떤 게 고민이 되냐면 이게 진짜 우주 관련 종목이 맞나? 싶은 게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뚜렷하게 얘가 정말 차세대 우주 관련 종목이다 할 것들이 딱히 떠오르지가 않아서 이런 게 고민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그러면 관련주들을 조금씩 나눠서 다 사시는 전략이 좋아요? 좀 덜 오른 종목. 저는 그렇게 선택을 하고 싶고요. 네이버에 어떤 종목 우주 관련 종목들 섹터로 봤을 때 어떤 종목이 딱 내가 피킹이 됐다라고 한다면 심플하게 네이버에 그 종목명과 스페이스X를 한번 검색해 보시면 관련성이 어떤 게 있는지를 좀 보시고 이왕이면 스페이스X와 매출 관계가 있거나 아니면 뭐 계약 관계가 있거나 MOU 체결했거나 이런 관련성이 있는 기업으로 투자하시는 게 우주 관련 종목들은 더 빠르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느다란 인연의 끈이 있느냐 없느냐 요걸 중심으로 보라는 말씀인데 스페이스X가 상장을 한다. 이게 얼마의 몸값을 받을지 상상이 안 되는데 이거 혹시 추정되는 몸값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제가 어저께까지 그거를 읽어보고 왔는데요. 지금 기억이 안 나네요. 엄청난 숫자였어요. 아니 그 미국장에 스페이스X 상장이 왜 주목이 됐냐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문이 있어요. 스페이스X라는 큰 고래가 한 마리가 들어와서 시장에 이 돈줄 플랑크톤을 싹 흡수를 해버리면 다른 고기들이 너무 배고파지지 않을까 싶어서 돈이 한정돼 있잖아요. 지금 44조 원 예측하고 있다고 하네요. 44조 원. 예. 그래요. 그러면 혹시 우리 테슬라 팔아서 스페이스X 사고 사람들이 그런 패턴을 보일 가능성은 없을까요? 지금 스페이스X 주가 상황도 좀 봐야겠지만 우주 관련 종목들은 상장 전까지는 좀 시세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은 시장 자체가 미국장 30위, 국내장 1위이기 때문에 국내장에 우주 관련주를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전략을 그렇게 세워보시면 좋겠군요. 우주 산업 관련해서 스페이스X가 미국에 상장을 하지만 우리의 투자처는 국내의 관련주다. 그러면 최근에 우리 히토류를 둘러싸고 중일 갈등도 심화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 일본은 전에 한번 당했잖아요. 히토류 관련해서 자급화를 많이 했는데 올해는 좀 미진하고 요거 히토류 관련주도 한동안은 좀 떴단 말이에요. 네. 요거 좀 지속이 될 수 있을까요? 네. 지금 중국이 지정학적 무기화를 지배하는 형국으로 지금 일본 총리와 대만 관련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강하게 히토류 수출 전면 중단이라는 강수의 카드를 지금 든 상황이죠. 네. 단순히 일본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국과 서방 국가들로도 번질 수 있는 공급망 체증이 리스크 관련주들이 이제 상당히 강하게 자극을 받고 있습니다. 이게 단순 테마를 넘어서서 자원 안보 차원의 실질적인 수혜가 가능한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기업들을 주목하셔야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최근 히토류 관련주들이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나 코스피 대형주들의 순환매 차원에서 좀 더 중요한 상승세가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곧 있을 실적 발표까지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은 조금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게 나왔던 것 같고 최근에 대형주 중에 주가가 움직였던 히토류 관련 종목이 뭐 고려 아연이라든지 포스코 인터 이런 종목들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중장기적으로 광물 확보에 기업들이 나서고 있다. 미국에서는 아예 빅테크들이 광산을 산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정부도 나서서 히토류가 나오는 광산을 사들이고 이런 입장인데 장기적으로 볼 때 중장기적으로 광물 확보를 하려는 기업들에 우리가 투자하는 거 괜찮을까요? 광물 기업들 중에서도 이번 1분기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실적이 서프라이즈로 잘 나온 기업들은 주가가 더 갈 거고요. 그렇지 않은 광물 관련 종목들은 실적이 안 좋은 기업들은 단순 테마로 그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코스피 장 중심의 불장이기 때문에 코스피 대형주 중에 이런 자원 관련 사업을 하는 기업들 주가가 그동안 많이 눌려있던 종목들은 조금 더 리레이팅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영신님 외에 뭐
뭐 정희님도 그러시고 바이오 관련한 질문이 진짜 많이 올라오거든요. 지난번에 11월에 오셨을 때 당분간은 뭐 한 두 달 바이오 로봇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고 가셨는데 바이오로 재미를 보고 저는 팔았어요 하는 분도 계시지만 제 거는 재미가 없어요 이런 분들이 많으신가 봐요. 지금 시점에 바이오는 어떻습니까? 어떤 종목에 들어갔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바이오는 이번에 그 JP모건 헬스케어 기점으로 차익 실현이 많이 나왔죠. 저희는 1차적으로 그런 타이밍을 이용해서 바이오 비중을 좀 많이 줄여놓은 상태고요. 지금은 조금 재미가 없는 이유가 한번 이런 얘기가 돌았었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하 속도가 생각보다 빠르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에 대한 밸류에이션 논란이 좀 지속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JP모건 헬스케어 앞두고 주가가 일주일 전에 급하게 오른 다음에 JP모건 하기 전에 하루 이틀 전에 갑자기 그런 얘기가 돌면서 네. 주가를 많이 내리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 수급적인 부분에서 많이 한번 밀렸기 때문에 오늘 바이오가 반등 나올 때 같이 따라잡는 전략이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요거는 제가 맞다 아니다 말씀드린다기보다는 시장 상황과 수급을 좀 더 지켜보고 나서 다음번에 바이오 섹터에 대한 뷰를 말씀드리고 네. 지금은 비중을 많이 줄여놓은 상태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매도하는 시점을 잡는 건 시장에 돈이 확 들어왔을 때 확 분위기 좋고 상승할 때 그때 나는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들 항상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것도 궁금해요. 부장님. 미국에서 먹는 위급이 나오고 나서 미국에서 주가가 급등한다고 하더니 노보노디스크나 일라이릴리도 결국은 미국 시장에서 장사 제대로 못하면은 이거 되겠어 싶으니까 주가가 간밤에 네. 그 지난 주말 기준으로 좀 빠졌더라고요. 네. 그러면 이런 것들 생각할 때 많이 내려와 있는 먹는 위고비 파는 회사 이런 거 조정받을 때 들어갈만 합니까? 지금 아까 바이오에 대한 전반적인 말씀을 이미 드렸기 때문에 네. 많이 빠졌기 때문에 매수하신 전략은 좋지 않다. 이 정도로 마무리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빠져서 들어가는 건 아니고 오히려 그런 종목들이 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의미 있는 이슈가 붙었을 때 저는 좀 비싸게 잡더라도 그런 타이밍에 들어가지 이 정도면 많이 빠진 거 아니야? 매수 이거는 투자 전략으로는 좋지 않다. 가격만 보고 들어가시면 안 된다. 네. 싸고 좋은 거는 세상에 없어요. 이런 말씀이구나. 네. 가끔 싸고 좋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매진이 빨리 된다고 합니다. 사이클이 아니라는 거 요거 주의해서 들으시면 좋겠네요. 그래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메리츠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강재헌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